네, 안녕하세요. 음, 우리가 전 시간에는 상하 정화라고 해가지고 청간과 지지의 관계가 서로 소통해서 유정한가 아니면은 서로 배반을 해서 불화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가 청관과 지지가 소통을 해가지고 유정한 것에 해당하는 두 개의 사주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사주가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사주입니다. 이러한 사주인데 역시 건명 남자 사주고 기사년 개유월 병인일 경인시 이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먼저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이 사주에 대해서 해설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고 그 다음에 통신송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하고 선생은 먼저 일주 양좌 장생 연지 우봉 노광 조기 용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일주는 병화가 일주가 되죠. 일주가 일주의 두 개의 자리가 장생이다. 그러니까 병화의 장생은 임목이죠. 이 두 개가 임목이고 그 다음에 연지가 사화 노광이죠. 그래서 비록 이게 개유월에 태어났지만은 약이 강으로 변해 가지고 이 개수관을 용신으로 쓸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얘기죠. 그런데 개수관성은 피, 기토, 첩신일상, 희득, 관임재지, 우묘, 사유공금 즉 기토직이 이설 이 관성직은 고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개수관성이 뭐뭇을 당하다 그런 뜻이죠. 기토가 첩신했으니 한번 손상됨을 당하는 것이다. 이 기토에 의해서 개수가 극제를 받는다. 그런데다가 기토는
사화의 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계수를 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희득, 기쁘게도 득, 뭐뭇을 이루다. 그런 뜻이죠. 이 관이 임하였다. 임재지. 관이 재지에 임하였다. 그렇죠? 재지에 임해서 재생관을 해주는데 우묘, 더욱 오묘한 것은 사유공금, 이 사유가 금국을 이루어서 이 기토의 기운이 설하였다. 이미 설하였다. 이 사가 화가 아니라 이미 금이 돼가지고 기토의 기운을 설하였다. 그래서 기토가 생금을 해주고 해주니 관성치근, 관성의 뿌리가 튼튼해졌다. 고의,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그래서 소위 일생부조흉험, 일생 동안 흉하고 험한 어려움을 부조 만나지 않았고 명리양전, 명리가 모두 온전했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운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것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좋은 운이다. 평생 동안 이 흉한 일이 없었다. 흉하고 험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좋은 사주도 평생 동안 그렇게 흉한 일이 없는 사주는 없습니다. 하루도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이 있고, 그 1년도 추나추동이 있고, 한 달도 달이 찼다 기울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주가 좋다고 그래도 그 부침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하고 선생이 얘기한 그 나머지를 더 파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우리는 통신성으로 이 사주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떻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이 사주는 병화 일주입니다. 병화가 이 사주의 주인인데, 이 병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산한다 그랬죠. 그 역할이 확산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식물로 비교를 하자면은 갑을에서 싹이 터가지고 매디를 형성을 하고,
병에서 그 마디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정에서 그 가지가 튼튼해져서 무에서 꽃을 피우고 기에서 수정을 하게 돼서 씨방을 이루게 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봤을 때, 자, 이 병화는 일단 임목이 있습니다. 병화를 생해주는 임목이 있다. 그러니까 식물로 봤을 때 싹이 터서 자라는 역할이 충실하다. 거기에다가 사화가 병화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가 튼실하게 자라게 되는 것까지는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 기토가 있으니까 기토는 꽃을 피워서 뭘 했습니까? 수정까지 잘해서 씨방을 형성을 했다. 씨방을 형성을 해서 이 씨방을 이제 채워 나가는데 유가 있어 가지고 이 씨방을 잘 채워서 튼실한 알곡이 된 것까지는 됐습니다.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다음 해 봄에 이 싹이 트도록 이 알곡이 싹이 트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임계수가 이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계수가 그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당히 귀한 사주로 볼 수가 있죠. 귀한 사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게 뭐가 약하냐? 여기에서는 계수가 가장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느 때 금의 서방이나 수의 북방을 이루는 계절에 이 사주가 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계유나 임신은 어떻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소년기를 잘 부러운 거 없이 잘 자라게 되죠. 그 다음에 신미가 오게 되면은 이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신금과 경금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버틸만 합니다만은 오운에 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호운에는 아마도 이 사람이 그래도 비록 좋은 사주지만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10년간이 됐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사년에 오게 되면은 역시 사유금극을 이루게 되는데 사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해 가지고 이때도 경호보다는 좋지만은 그렇게 썩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으로 오면은 이 진은 사화가 습토를 생하고 이 습토는 진유합금이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때는 그래도 이 10대 이 임신운만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그런 시기가 되게 된다. 그리고 정묘나 아니면은 병인 운에 오게 되면은 이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유가 희신인 유가 절지가 되고 그 위에 병정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가 되면은 수원이 다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설하고 선생은 이 대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이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이 적천수를 읽어가면서 원문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띄우는 게 이 사주를 띄우고 또 이것을 읽는 그 촬영하는 프로그램을 또 옆에 띄워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이 화면에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이 매우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간격을 좀 맞추느라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주 역시 건명 남자 사주고 개해년, 개해월, 병진일, 갑오시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이 사주도 의무해이기 때문에 대우는 역행을 하게 되겠죠. 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설하고 선생이 이 사주도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해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살펴보기로 하죠. 차조 관살 승왕 원가외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주는 관살이 승왕하다 하면은 이 관살이 뭐가 되겠습니까? 관은 개가 되고 해는 살이 되죠. 근데 개해 둘이 있어가지고 승왕하다. 그럼 탈승자의 왕할 왕자 그랬습니다. 이 탈승자는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이 전차가 있습니다. 그 전차를 1승, 2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승이면은 강대국이고 만승이면은 황제를 이루는 그런 저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승입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타는 전차를 타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강왕하다. 일반 그 말을 타거나 보병이거나 그런데 이 전차는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살이 강하다, 매우 강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외야 그래요. 원래는 충분히 이게 두려울 만하다. 그런데 연희, 오시, 생식, 제살. 기쁘게도, 그런데 기쁘게도, 연희, 기쁘게도, 오시에 태어나가지고, 이 오시에 태어나가지고, 이 식신, 식신을 생해줘가지고, 이 식신토가 제살, 이 해수를 제어한다. 그렇게 해수를 하나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투갑, 이 시간, 시청간 갑이 투출을 해가지고 생화설수한다. 이 갑이 화를 생하고 그 다음에 이 수를 설에서 통관을 시켜준다. 그 생화설수 그렇게 되니까 왕살반화 위인, 이 왕한살이 반은 변화해가지고 인수가 됐다. 그 개해 둘이 있는데 이 개해 하나는 진토가 극거하고 하나는 간목이 통관을 해서 이게 사실상 인수가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관살이 약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쇠목 양우 장생.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목이 오의 자리를 했기 때문에 목생화를 해가지고 이 목이 쇠하죠.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쇠하지 않은데 일단 이 갑오 시지로 봤을 때는 쇠한 갑이다. 근데 이 갑목이 해 둘 생지를 만났다. 그래서 뢰 차목 뢰차 이에 의뢰해서 이 해 둘의 이 갑목이 의뢰해서 기대서 목의 뿌리가 유고 오히려 튼튼해졌다. 그래서 상화 정화하는데
상하 정하 하는데 상하가 정화하고 불 이게 무자죠. 말씀한 변에 무당할 때 할 그 무자 써가지고 이 불무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무는 그 속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이지 않는다. 상하가 정화해서 속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유정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백수성가하여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는데 성가 가족 가업을 이루고 발제 수만이다. 그 재를 재물을 이 재물이 수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해설을 했는데 이것 역시 뭔가 좀 억지스럽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도 이 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섭섭하죠. 그래서 그 통신송에서 한 대로 공부를 해보자면은 자 역시 병화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병화는 갑의 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앉은 자리가 식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 약한데 또 개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병화는 그 왕상휴 수할 때 수지가 되죠. 이렇게 돼서 병화가 이 갑오의 의지를 해가지고 할만합니다. 의지할만 갑오에 의지할만 한데 뭐냐 여기에서 진에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됐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이 시방을 연글게 하는 금이 이 사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없다는 게 굉장히 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 귀한 사주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런 사주가 굴곡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굴곡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보면은 이 금이 없는데 그 알곡을 다음 해에 씨를 싹트게 할 수 있는 개수와 해수가 충분히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신유경신운이 있죠. 그래서 이 신유경신운에는 이 사주가 대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미, 무오, 정사 이 운도 비록 금은 없지만은 이 이 감 그 이 뭐야 그
가지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이 30년간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에 비록 이 시기 신유경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신유경신 20년 동안에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설하고 선생도 백수성가했지만은 발제가 수만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젊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이것을 이 시기에는 잘 간수를 해 나가는 시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잘 간수, 그렇게 얘기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집안이 그 거꾸러질 만큼 그렇게 흉한 운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가업을 충분히 발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지키는 운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사주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사주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사주는 불화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